그리드에서 원으로 몸, 돈, 사랑의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자본주의의 번아웃을 넘어 생명의 리듬을 되찾는 인문학적 처방전입니다. 핸드폰은 노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절정에 달한 디지털 놀이터가 바로 핸드폰이지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정신의 비만과 몸에 무력합니다. 노동은 많이 사라졌으나 자의식과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완벽한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욕망의 능력의 간극입니다. 욕망과 능력의 간극, 즉 자신이 버는 돈보다 바라는 돈이 압도적으로 클 때 몸은 무기력해지고 욕망만 널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계적 성장의 상실입니다. 천천히 맞춰 올라가야 할 사유의 과정 없이 대박만을 쫓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기준이 주입된 욕망으로 50억 벌게 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적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지요. 거기에서 스트레스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렌즈로 보면 인식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껍데기입니다. 즉 의무와 스펙에 연연해야 하지요. 현대 자본주의 렌즈로 보면 행동은 목숨을 건 ang약수술을 받거나 성형을 통한 호감을 갈구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렌즈로 보면 그 결과는 자의식 과잉으로 나타나고 외부 평가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소외된 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동의보감의 렌즈로 보면 인식은 존재와 우주가 교차하는 역동적 네트워크입니다. 동의보감의 렌즈에서 보면 행동은 고전을 암송해서 심장과 폐 깊은 속으로 끌어올리는 목소리로 호감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의 렌즈로 보면 그 결과는 꿈, 벌레에는 30층이 있고 대소변까지 포용하는 생명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외면하고 식욕과 성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뇌 속의 벌레를 말합니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은 생리적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보는 거지요. 생명 연장에 곡선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건강법을 해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LT급으로 요절의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과잉과 집착이 그걸 낳지요. 마이너스 건강법이라 하는 것은 덜 먹고 덜 쓰고 태양의 기온에 맞춰 낮에 활동하는 겁니다. 눕자마자 숙면하는 것은 도인의 경지라 했습니다. 호흡을 안정시켜 수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선천 더하기 후천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LT급으로 태양 없는 밤의 조명 아래 노동을 하거나 야식으로 고기와 술을 먹고 분노와 쾌락의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오장육부가 쉬지를 못해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삶이 LT급으로 소진되게 되는 겁니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자연스러운 짝짓기의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장벽에 막혀서 어떤가요? 여자들의 방을 보면 주로 멜로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멜로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은 재벌 2세 본부장과의 연애이지요. 바로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상처받는 영혼 등 비현실적 멜로에 여자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전개의 감정선에 따르죠. 반면에 남자의 10대,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포노적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빠른 전개와 스펙터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남자들은 사극과 액션을 좋아하지요. 집이나 땅, 차 등 물리적 스펙 요구로 인해서 결혼 정년기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생의 에너지를 스펙 쌓기에 헌납한다는 이야기죠. 서로 몸과 정신의 리듬이 어긋난 채 스위트홈을 착각합니다. 소통불능의 상태에서 빠진 현대 골드미스와 청년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죠. 봄이라는 것은 사랑이 시작될 때입니다. 바로 약동과 설레임의 시기이지요. 여름은 사랑이 불붙을 때입니다. 뜨거운 연소이겠지요. 가을은 마음에 바람이 불어 식어질 때입니다. 바로 권태기이며 입추입니다. 겨울은 사랑이 끝날 때입니다.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종말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버려야 할 질문이 있지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영원한 사랑은 멜로 드라마의 허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품어야 할 질문은 뭘까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과 생명의 리듬이지요. 이별은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말을 감당하는 훈련이 끝날 때 비로소 상처와 복수심 없는 두둑한 배짱도 생기는 겁니다. 고인돈에, 즉 화폐가 축적이 되면 고인돈이 되는 거죠. 화폐가 순환이 되면 흐르는 돈이 되는 거고요. 고인돈, 화폐의 축적은 서사가 없는 부모의 유산이 있거나 자식에게 탐욕과 무지만을 물려주어서 결국 돈만 뺏기고 버림받는 파괴적 결말을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설국 열차에 멈추지 않는 증식 욕망이지요. 하지만 흐르는 돈 화폐의 순환은 돈을 묶어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중년의 부가 청년들의 자유로운 배움과 만남의 장을 위해 증여되는 마을 경제학이 해당이 됩니다. 화폐는 수단일 뿐입니다. 초월적 존재를 모시는 순간 화폐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의 에너지에 끌려가지 말고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재물복은 바로 인복인 겁니다. 제갈 공명은 말했지요. 천하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즉 우정의 정치 경제학을 말하는 겁니다. 허생전의 허생은 돈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냥으로 천하의 불을 순환시켰다고 하지요. 고립의 교육입니다. 가난한 애들과 놀지 말라고 많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현대 교육이 인복을 훈련할 기회를 차단하고 타자와의 접속을 단절시키는 예입니다. 접속과 우정입니다. 낯설고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섞이는 몸의 공동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바로 필수인 겁니다. 단절과 순환이라는 걸 보면 몸은 단절 측면에서 스펙과 성형으로 재단된 타인의 전시물인 겁니다. 하지만 몸이 순환이 되면 우주가 교차하는 역동적 네트워크이지요. 사랑은 단절 측면에서 소유와 영원성에 집착하는 미디어의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순환이 되면 사계절처럼 생로병사하며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해당이 되지요. 돈은 단절되면 나를 지배하고 자식을 망치는 축적된 화폐로 남습니다. 하지만 돈이 순환이 되면 청년과 사이를 살리고 사람 사이를 흐르는 우정의 도구가 되는 거죠. 질병과 번아웃, 소진은 고정된 것, 그리드에 갇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치유는 흐르고 변화하는 것, 서클을 긍정할 때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을 타는 몸, 자연의 호흡이지요. 변화를 긍정하는 사람, 존재의 희망인 거죠. 순환하는 돈, 네트워크가 증여죠. 이것이 바로 미래형 자연이며 백수의 향연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수를 재정의해보면 백수는 단순히 직업이 없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집이나 직업, 특경 등 고정된 문명의 굴레를 흔들고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는 어떨까요? 억지로 조직에 묶여 생명 에너지를 소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생명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오직 매 순간 순환될 뿐이지요. 욕망과 능력의 간격을 인정하고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영혼을 강요하지 말고 변화하는 사랑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수요하지 말고 세상으로 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정된 그리드를 벗어나 우주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질문일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해답이지요.